자,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근육은 바로 여기 있는 근육입니다. Extensor digitorum of hand. 그러니까 지신근인데요. 자, 이 지신근의 좀 위치상 파악을 보면,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브라키오레디얼리스 상한 요골. 네, 안녕하세요. 자세움직임 아카데미 대표이장입니다. 오늘 하루 한 개씩 근육 마스터 지신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지부 파트를 하고 있고요. 본 영상 전에 했던 자, 상한 요골근의 영상, 또 그 전에 요측에 있는 수근 신근에 대한 영상 이후에 지금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근육들을 다 묶어서 보시면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축 수근 신근들과 또 지금 오늘 하는 지신근, 그리고 지난번에 했었던 상한 요골근 항상 세트로 묶어서 같이 이해를 하는 게 우리가 임상에서 더 효과적으로 근육들을 케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사진을 보면 지신근을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지신근 나머지 다른 근육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지신근의 더 바깥쪽에서는 지금 현재 요측 수근 신근이 두 개가 보입니다. 더 바깥쪽에 있는 장 요측 수근 신근과 그 안쪽에 숨어 있는 단 요측 수근 신근, 그리고 이 지신근이 중간에 이렇게 손가락까지 뻗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척축 수근 신근이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는 척축 수근 굴근까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근육들이 표층에서 이루고 있다는 거를 조금 층마다 또는 위치마다 관계들을 파악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떼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신근만을 단독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해부학적인 특징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적 위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시 같은 경우는 상완골의 외측 상과에 붙어 있게 됩니다. 외측 상가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지점은 4개의 힘줄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근육이 쫙 주행을 하다가 손목에서 오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건이 밑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손가락뼈가 나오는데, 자, 기절골, 중절골, 말절골이라고 나오죠? 한글말로는 첫마디뼈, 중간마디뼈, 끝마디뼈입니다. 여기서 사진에서 보면, 자, 여기 있는 뼈를 이제 우리가 중수골이라고 하고요. 그 밑을 첫마디뼈, 중간마디뼈, 그 다음에 끝마디뼈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라는 표현은 이 마디뼈의 가장 밑단을 말합니다.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그래서 손가락에 다 붙는다는 얘기예요. 쭉 내려와서 손가락에 첫마디뼈, 중간마디뼈, 끝마디뼈에 다 붙다 보니까 손가락 관절 자체를 이렇게 다 펴는 기능을 하게 되겠죠.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3D 해부학으로 좀 더 입체적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해부학에서 전체적인 이제 근골격을 봤을 때, 자,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근육은 바로 여기 있는 근육입니다. Extensor digitorum of hand. 그러니까 지신근인데요. 자, 이 지신근의 좀 위치상 파악을 보면,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브라키오레디얼리스 상한 요골근, 상한 요골근의 뒤에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장요축 수근 신근, 그 뒤쪽에 Extensor carpi radialis brevis 단요축 수근 신근, 다음에 지신근이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Extensor carpi ulnaris 척측 수근 신근,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이 신근의 표층의 전부입니다. 이 안쪽에도 그 근육들이 있지만 표층 근육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근육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근육, 이 Extensor digitorum을 아이솔레이션 해보니까, 자, 보다시피 손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외측 상과에 붙어서 손가락 전체에 이렇게 그 건으로 다 이루어져서 오는데, 자, 재미있는 거는 뭐냐, 이 건들이 또 서로서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서로.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건들이 이렇게 물갈기처럼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왔을 때 보면, 자, 이게 손뼈죠? 손뼈에서,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중수골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말절골,
중족골, 기졸골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손가락뼈인데 이거를 손가락뼈라고 하는데 손가락뼈에서도 첫마디뼈, 중간마디뼈, 끝마디뼈라고 하고요. 손가락뼈 중에서 이쪽 밑에 하단을 저라고 표현을 하고 이 위쪽을 그 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닥, 머리. 근데 얘네들은 어디 붙어 있냐? 각각 이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바닥에, 또 바닥에. 예. 그래서 부착되는 거는 바닥에 부착이 되면서 위쪽 끝까지 올라가게 되는 모습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쪽에 이렇게 부착이 된다. 이런 형태로 보인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손가락을 모두 지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을 모두 필 수 있는 근육이 되겠죠. 그래서 손가락 편근, 지신근 이런 명칭을 가지게 되는 근육입니다. 자, 그래서 기능은 첫 번째, 집게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에서 이 새끼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의 손오리 손가락 관절, 중수지절 관절인데 우리 손가락 관절 중에서 이 부분을 중수지절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그래서 얘를 이렇게 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쪽. 여기를 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팔굽 관절의 편을 보조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팔꿈치에 붙어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피는 거에 보조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MP 조인트를 피는데 MP 조인트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전체적인 손가락도 다 펴겠죠. 자, 언제 손가락 관절을 펴냐? 3번에서 적혀 있듯이 손허리 손가락 관절이 과도한 펴이 되지 않았을 때 라는 것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미 이렇게 손가락이 다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피는 거를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이 MP 조인트가 굴곡된 상태에서 손가락을 피는 거에 관여를 하는 것이지 MP 조인트가 다 펴진 상태에서 손가락을 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쥐는 동작에서 손목 관절 굴곡 위치 고정에도 관여한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다른 근육에서 제가 요축, 수근, 굴근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짚는다고 했을 때 짚는다는 거는 굴곡근을 쓰는 것인데 굴곡근은 손목을 굽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가 우리가 집었을 때 바로 굴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손가락을 잡아도 그냥 손목은 정중립을 유지해요. 왜 그러냐면 손가락을 잡는 근육은 앞쪽이 쓰이지만 이렇게 잡을 때 이 뒤쪽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목이 굽혀지지 않고 유지하는 겁니다. 즉 손가락을 굽힌다는 뜻은 앞 근육과 뒷 근육을 다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 기능에서 제가 3번에서 말씀드렸던 MP 조인트를 폈느냐 아니면 굽혔느냐에 따라서 지신근의 역할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위의 사진처럼 MP 관절이 지금처럼 펴져 있으면 지신근 건이 이렇게 이완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 손 안에 있는 우리가 충양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충양근, 롬브리칼 머슬이라는 게 안에 있습니다. 걔네들이 사용을 해서 손가락을 굽히는 작용을 하고요. 반대로 밑에 있는 사진처럼 만약에 MP 관절이 굽혀져 있으면 오히려 손 안에 있는 근육은 힘이 풀리기 때문에 그 위쪽을 주행을 하는 이 지신근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손가락이 펴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MP 관절이 접혀져 있느냐 펴져 있느냐에 따라서 손가락을 피는 근육이 지신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손 안에 있는 근육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설명입니다. 요게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지신근을 촉진하는 방법은 자, 먼저 지신근과 요축 수근신근을 구분을 하면 되겠는데 자, 손의 세 번째 손가락, 지금 사진처럼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펴시면 이 지신근의 힘줄이 상당히 잘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손으로 이 지신근과 좀 더 요축에 있는 요축 수근 신근과의 이 근육의 경계점을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지신근의 더 바깥쪽 안쪽에는 새끼손가락 편근, 소지신근이라는 근육이 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세 번째 손가락이랑 두 번째 손가락을 펴서 지신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펴서 소지신근의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지신근과 소지신근 사이에 그 근육의 사이를 촉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신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손으로 만져보는 촉진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통증 유발점은 주로 이 위쪽에, 근육의 벨리 쪽에 유발점이 생기게 되는데, 주로 세 번째 손가락이나 네 번째 손가락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 양상은 이렇게 완전히 손가락까지 뻗어져 나가는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관절에서 손목, 손가락 사이 관절도 아프고, 또 몸쪽 손가락 관절까지 아픈, 이런 게 되지만, 다만 손톱 부위랑 손끝까지는 안 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손가락까지 쫙 뻗치지만 그 끝까지, 그러니까 손톱이나 손끝까지는 뻗치지 않는다는 통증이 둘 다 가지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손가락 근육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얘는 외측 상과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지 근육들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외측 상과 통증 유발하는 근육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외측 상과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들은 대부분 손목을 펴는 근육들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이 그 테니스 엘보우나 골프스 엘보우 구분할 때 근육들을 구분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근육의 가장 큰 통증의 증상은 역시 손가락이랑 손이 아프다고 말을 하는 거죠. 손이랑 손가락이 아파요. 또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게 2번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아니면 손가락이 시려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손가락이 뻣뻣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시린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시린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신경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혈관의 문제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신근의 근육 자체의 문제가 시린 통증을 유발하는 이러한 증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근육을 관리할 때는 손바닥을 바닥으로 누입니다. 지금처럼. 그 다음에 어떤 걸 사용해도 괜찮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테크닉 중에 하나는 스트리핑 방법 중에서 너클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너클은 우리가 너클볼이라고 하죠. 손가락을 이렇게 쥐었을 때 손가락 관절에서 나타나는 이 손가락 뼈입니다. 요게 너클인데 이 너클을 근육에다가 대고 미끄러뜨리는 형태로 스트리핑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엄지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엄지보다도 조금 더 딱딱하고 강력한 뼈기 때문에 더 깊이감 있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너클이 너무 불편하다고 한다면 손바닥에 이 손바닥에 둔덕을 사용해서 아니면 대주고 미끄러뜨리는 방식으로 여기를 마사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방법은 자, 여기서 보이다시피 먼저 팔꿈치를 펴니다. 자, 팔꿈치 핀 게 첫 번째고요. 자, 팔꿈치를 편다. 1번. 두 번째, 전환을 회내시킵니다. 전환을 안쪽으로 이렇게 회내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손목 관절을 손바닥 쪽 굽힘. 손목 관절이면 이렇게 굽혀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가락도 굽혀줘야, 여기 있는 손가락까지 이렇게 굽혀줘야지 온전하게 스트레칭이 되게 되는 겁니다. 팔꿈치를 펴고요. 또 회내시킨 다음에 손바닥을 굽히고 손가락까지 굽혀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지신근이 스트레칭이 되게 되는 것인데, 자, 요거를 홈 엑서사이즈 스스로 셀프 스트레칭을 하는 걸 똑같이 보면, 자, 반대손으로 내가 손가락까지 감싸줘야 돼요. 그 다음 팔꿈치를 펴고 회내시킨 다음에 손목을 젖혀주고, 자, 지금 보이다시피 손가락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손가락도 다 이렇게 접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지신근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신근을 충분하게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모든 스트레칭은 한 번 할 때 30초간, 세트 수는 한 세트에서 최대 4세트까지 반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스트레칭의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근육이 왜 손상이 되는 것인가?
강한 반복적인 손가락 동작을 과사용하는, 즉 피아니스트나 아니면 목수나 기술이공, 특히 자 윗사진처럼 피아니스트 상당히 손가락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많이 쓰는 직업군은 어쩔 수 없이 이 근육의 손상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묵주를 습관적으로 돌리는 거라고 했는데, 이 묵주라고 하는 게 이 천주교에서 쓰는, 가톨릭에서 쓰는 어떤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슬 같은 것들로 이어서 붙인 목걸이나 반지, 팔찌를 말하는데, 저런 것들을 이렇게 돌리는 행위. 저런 사실 목걸이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절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옥돌로 만든, 옥구슬로 만든 옥목걸이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목걸이들을, 아니면 그 염주라고 하나요? 불경에서는, 불교에서 그런 것들을 이게 계속 습관적으로 돌리면 손가락들을 과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손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재봉사의 약지가 뻣뻣해지는 것, 또는 전환이 골절이 된 사람들은 이 근육이 또 활성화가 된다. 마지막으로 손목을 굴곡한 상태로 턱을 이렇게 괴는 거는 계속 이 근육을 신장성으로 늘린 상태로 괴는 거잖아요. 아니면 손바닥을 계속 바닥을 짚는 동작이라든지, 늘리든지 아니면 좀 짧게 하든지, 지속적으로 이 근육에 부하를 가하는 동작들은 모두가 이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활성화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 한 개씩 근육 마스터 지신근, 손가락 편근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 강의 주변에도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